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 특히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 혹시 내 시민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시민권 박탈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오해인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권자도 안심 못한다. 이런 헤드라인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떤 부분이 과장된 우려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미국 시민권은 한번 받으면 영원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 때문에 수백만 귀화 시민들의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미 법무부가 검사들에게 시민권 박탈 소송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공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나 있던 일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우선 과제가 된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겠죠.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67년 대법원 판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법원에서 사기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동의 없이 시민권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이때부터 거의 40년 넘게 시민권 박탈은 거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시민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최대한의 집행이라는 새로운 정책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숫자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한 해 평균 6건 정도밖에 없던 소송이요. 최근에는 연 84건으로 늘었고요. 심지어 이민국이 앞으로 목표로 잡은 숫자는 연간 최대 2,400건입니다. 과거 수십 년치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자, 그럼 시민권 박탈. 이게 정확히 어떤 절차고 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요. 정부가 법원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민권을 취소해달라고요. 만약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시민권이 없어지고 다시 영주권자 신분이나 혹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추방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애초에 안 됐는데 받았다거나 아니면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특히 범죄 기록 같은 걸 일부러 속이고 숨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두 분이죠.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주된 타겟이 되는 걸까요? 법무부가 콕 집어서 우선적으로 보겠다고 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우선순위 목록을 보면요. 대부분 정말 심각한 범죄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러나 전쟁 범죄, 갱단이나 마약 카르텔 같은 조직 범죄, 또 중범죄 기록을 숨겼거나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이런 중범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얻은 경우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마지막 항목이에요. 추진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다른 모든 사건. 이게 좀 애매하죠? 뭐가 충분히 중요한지는 검사가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사소한 실수까지 문제 삼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귀화 시민들을 지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불리한 지점들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시민권 박탈 소송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사재판에서는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지만 민사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변호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증명해야 하는 기준도 형사재판보다 훨씬 낮고요.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건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의 서류에 실수로 잘못 적은 것까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민국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시민권을 뺐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재판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았을 중요한 권리들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렇다면 이 정책이 미국 사회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을까요? 특히 우리 한인 사회, 그리고 요즘 한국 국적 회복을 고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에 두 종류의 시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은 무슨 일을 하든 시민권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지만 귀화한 시민은 평생 내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한인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불안감은 사람들을 위축시키거든요. 이걸 위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만 65세 넘으신 우리 동포 어르신들 한국 국적 회복해서 이중 국적 가지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권 박탈 정책 때문에 혹시 내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미국 정부가 이걸 문제 삼아서 내 시민권을 뺏어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두려움 때문에 못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시민권 박탈 정책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이중 국적을 갖는 것 자체는 미국 시민권 박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취득한 미국 시민권은 한 번 받으면 끝인 영구적인 권리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언제든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조건부 특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앞으로 미국 이민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